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컴퓨팅 사고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다양한 정의와 그것들에 대한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 장에서 컴퓨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컴퓨터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컴퓨터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학습 내용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의 개념과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그 컴퓨터의 주요 기능과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컴퓨터의 정의, 그리고 컴퓨터의 구성, 컴퓨터의 종류, 그리고 컴퓨터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란 간단히 정의를 하면 전자적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이전 컴퓨터와 현재 컴퓨터 그리고 미래의 컴퓨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죠. 본래는 초기의 컴퓨터는 계산을 목적으로 했다면 현재 컴퓨터들은 그 용도가 다양해졌죠. 음악을 듣는다든가 웹쇼핑을 한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은행 볼일도 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컴퓨터는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되면서 더 많은 분야의 업무를 작업을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더 의미 있는 질문으로는 컴퓨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컴퓨터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기능들, 능력과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가 하나의 단일 구성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도 공통적인 어떤 업무 처리나 아니면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하드웨어 부품과 소프트웨어들이 모여서 컴퓨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렇게 있죠. 의미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교하게 구성된 하드웨어 부품과 그 위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의 집합체, 이를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컴퓨터는 하드웨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깡통들, 그죠? 네. 그 위에 운영체제가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에 응용 프로그램들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응용 프로그램들, 아래 한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아니면은 웹브라우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목적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드웨어에는 이런 것들, 그죠?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 이거 리눅스도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파워포인트도 있고 웹브라우저, SNS, 그리고 워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면 시스템을 갖춘 기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계는 정해진 일을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어떤 가공을 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처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커피 머신이죠. 커피 머신을 통해서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죠? 커피 만드는 기계를 이용하는 거죠. 통해서 그 커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커피 원두와 물을 입력으로 넣고요. 그죠? 그리고 그 가열, 분쇄, 압착 과정의 처리를 거쳐서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를 출력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처리, 이 처리의 절차를 프로시저를 적어놓은 게 우리는 그때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알고리즘을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출력이 되는 거죠. 때로는 모니터로도 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다른 장치들로도
다양한 출력이 될 겁니다. 컴퓨터는 입력과 처리, 출력, 그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데이터를 그렇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처리를 통해서 가공된 데이터, 즉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과 20의 데이터를 그저 입력해서 덧셈이라고 하는 처리를 하게 되면 30이라는 결과물을 내주게 됩니다. 출력물을. 홍길동, 임꺽정, 장기산이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를 입력해서 정렬이라고 하는 처리를 하게 되면 임꺽정, 장기산, 홍길동이라는 결과물을 그저 출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둘리라고 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해서 재현이라고 하는 그저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모니터로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mp3 음악 프로그램, 음악 파일을 그저 입력하게 되면은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더하고 정렬하고 재현하고 재생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그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딱 똑똑해 보이지만 이 프로그램, 그 명령어를 나열한 그죠? 그 절차를 나열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프로그램에서 그죠? 시키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컴퓨터에게 다양하고 그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즉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요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더 컴퓨터를 똑똑하게 하는, 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들의 다양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는 ENIAC이라고 해서 1946년에 그죠? 이렇게 생긴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1961년에는 뭐예요? 그 전자 데스크탑 계산기로 애니타 칼큘레이터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죠?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이 크기가 그죠? 줄어서 어떻게 됐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죠.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이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로봇도 그죠? 이 컴퓨터들이 나가면서 로봇이 만들어졌죠. 로봇도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죠? 작동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종류에는 크기, 성능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요. 슈퍼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슈퍼컴퓨터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상청에 일기예보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슈퍼컴퓨터라고 불리고요. 다음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우리 학교의 그저 학사정보 시스템 정도면 메인프레임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그 데스크탑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집에서 그 냉장고, TV,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칩들 있죠. 그런 것들,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들, 어떤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는 뭐냐면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요즘에 그죠? 이러한 것도 컴퓨터의 종류에 들어가죠. 그리고 컴퓨터 성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처리 속도와 그 다음에 저장 장치 크기입니다. 처리 속도는 몇 기가 헤르츠인지, 그죠? 아니면 저장되지 몇 기가 바이트냐, 아니면 몇 테라바이트냐, 이런 크기를 기준으로 컴퓨터의 성능을 분류를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성에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됩니다.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장치로서 실제 기능을 수행을 하죠. 대표적인 예가 프로세서라든가 메모리, 디스크,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모니터 등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지시사항으로 작업 수행 방법을 그저 기술해 놓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 그 다음에 장치 드라이버,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로 그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컴퓨터를 이렇게 이미지로 해서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죠? 하드웨어에는 CPU, 메모리,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로 구분이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는요, PC의 내부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강 드라이브를, 그죠? CD 장치를 여기에다가 꽂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하드디스크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우리는 메인보드라고 하고, 메인보드 안에는 뭐예요? CPU라든가 아니면 램,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장착을 하죠. 그리고 입출력 포트가 있고요. 그 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파워죠. 전원 공급 장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이렇게 파란 쪽으로 판을 우리는 메인보드 또는 마더보드라고 합니다. 메인보드 위에는 USB 연결할 수 있는 주변 장치의 커넥터라든가 아니면은 CPU를 꽂을 수 있는 CPU 소켓, 그리고 메인 메모리 소켓, 메모리 슬롯이라고 하는데요. 램 있죠? 램을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CD나 아니면은 그저 외부 그러한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ODD 커넥터,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는 HDD 커넥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사운드 네트워크 같은 그러한 것들을 꽂을 수 있는,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슬롯이라든가 PCI 슬롯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노스 브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CPU나 램,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과 통신을 관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GPU 있죠? GPU가 내장된 노스 브리지가 출시되기도 한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시스템과 응용,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운영체제 OS가 있죠. OS 중에 하나인 얘는 뭐예요? 윈도우죠. 윈도우가 있고. 그 외에도 뭐가 있어요? 리눅스도 있고, 그죠? 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운영체제를 그죠?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이 깔려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한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예요? 파워포인트가 있네, 그죠? 그 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편집기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포토샵,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에 속하게 되죠. 컴퓨터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 컴퓨터 용도는 빠른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제 파이썬, 그죠? 쉘이네. 3+9 하게 되면 결과로 11을 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는 이렇게 논리 게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AB라고 해서 숫자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논리적인 게이트를 통해서 결과값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러한 설계가 어디에 구현이 됩니까? 여기 CPU에, 그죠? 이렇게 논리 게이트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외에도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 빠른 계산을 수행하는 데 컴퓨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유전자 분석 있죠.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세포는 염색체로, 그죠? 염색체는 다시 유전자는 DNA라고 하는 것들로 그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라고 하는 우리 몸은 DNA라고 하는 긴 기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DNA를 해독하게 되면 그죠?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저질환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하죠. 이 DNA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티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연기 서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티민은 아데닌과 그리고 사이토신, 그죠? 시토신이라고도 하고요.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중 결합을 하고 얘는 삼중 결합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꼬여서 그죠? 유전자들이 이렇게 염색체가 꼬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DNA 한 가닥이 이렇게 그죠? ATGC로 이렇게 만들어진 가닥의 길이가 약 3230 정도, 그죠? 3230 정도 메가바이트 메모리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는데, 그죠? 컴퓨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판매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기업의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 및 처리하는데 컴퓨터를 활용한 예제입니다. 최근 컴퓨터를 활용해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차량들이 많죠. 그래서 사방에다가 센서를 이렇게 달고 그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들을 그저 활용을 해서 여기 데이터로부터 이제 라이더라고 하는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의 크기라든가 그 거리, 그죠?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방 충돌 아니면 차선 이탈 경고음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동 브레이크를 그래서 제어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 차에 자율주행하는 다양한 여기에서 그래서 센서들이 가지고서는 자율주행하는 그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혁명적인 생활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허문 융합적인 기술들, 즉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하고 경제 및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 구현에 컴퓨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로보틱스,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과학 이러한 기술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신기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변호사 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판례를 검색 및 판단하는 것, 즉 어떤 그 재판에 유리한 판례를 찾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스가. 그래서 이 로스는요, 뉴욕 로펌에 취직을 하기도 했답니다. 예전에 로펌에서는요, 변호사를 보조하는 일이 엄청 많이 필요로 했는데 그러한 직업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키 하이퍼 어댑트 1.0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발 모양에 맞춰서 자동으로 끈 조절이 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화와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요.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신기술 사례의 또 다른 예는 아마존 음성비서 알렉사가 있습니다. 이 알렉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음성인식이라든가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아래 이 기사는 2017년 그 알렉사가 그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상황을 911에 전화를 해서 그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남자를 체포하면서 그 폭행을 막았다는 기사입니다. 알렉사 덕분에 그죠? AI가 범죄 예방한 사례로
그렇게 남기도 했죠. 다음은 컴퓨터를 활용한 신기술 사례에 네이버의 AI 아이템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별, 연령, 검색 이력, 클릭 이력, 구매 이력 등을 축적을 해서 그 정보로부터 개인이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는지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를 활용한 신기술 사례에 리발이라고 하는 스마트 헬멧입니다. 이것은 기술 융합을 통해서 안전과 사고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헬멧에 음성인식이라든가 네트워킹, 센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 라이트닝이라고 해서요. 주변 조도에 따라서 라이트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무선으로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어폰을 장착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방향 센서를 이용해서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걸 감지해서 SOS에다가 위급사항을 자동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신기술 사례의 또 다른 예로 아마존고가 있습니다. 아마존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센서 기술을 활용한 자동 결제 및 매장 고객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마존에서 만든 슈퍼인데요. 2018년 1월 개점을 했고요. 점원이 없이 고객이 혼자 쇼핑을 하면 고객이 무엇을 샀는지, 얼마나 샀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자동 체크해서 결제까지 하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반품도 음성인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컴퓨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술,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활용되어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링크를 해서 따라가시면은 해당 아마존 고를 활용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두 번째 파트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